요즘 경매로 월세 세팅 다가구로 많이 하실 겁니다. 낙찰받고 월세 꼬박꼬박 잘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다가구, 이런 다가구, 이런 다가구들을 낙찰받으면 오히려 고생만 하다가 다가구 받은 걸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야만 하는 물건들만 피해도 반은 성공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피해야만 하는 다가구 물건을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자, 피해야 되는 다가구 물건을 제가 세 가지 예시로 한번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주시 우엄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에요. 한번 각각 왜 이 다가구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31793이에요. 소재지는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고요. 토지는 6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연면적이 118평이고 감정가격 시작은 10억 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 유찰돼서 5억 300만 원이 최저 입찰가 시작입니다. 자, 경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사진 보면은 외관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다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또 주차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중 주차로 되어 있지만 주차 대수가 되게 많아 보이죠. 주차 대수도 많고 외관도 보았을 때 되게 뭐 신축급이 아니라서 뭐 으리으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잖아요. 뭐 벽에 뭐 크랙이라든지 뭐 외관상 하자가 보이지는 않고 괜찮아 보이고 복도 부분도 보면 뭐 파손 같은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연식이 아무래도 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인테리어는 좀 구식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타일이 파손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복도가 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 다가구 물건 왜 입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자, 입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입지는 대구시 서구 평리동인데 위치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도로 봤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매 물건지가 여기에 있는데 앞부분에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가 다 다가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 길목도 굉장히 또 좁을 것이고 또 앞에가 대단지 아파트라서 여기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쾌적합니다. 왜냐면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있으면 이 아파트 주변으로 또 인프라, 상가라든지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더 입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파트 상가도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파트 상가는 여기 있어서 좀 멀긴 먼데 아무튼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보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근처에 또 이렇게 공업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뭐 공업지역이나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매든지 임대든지 기본치는 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아 보이죠. 저도 이렇게 공업지역이 많고 해서 딱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로드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이 이 물건인데 봤을 때 되게 쾌적하잖아요. 앞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보이는 뷰 같은 부분도 굉장히 뭐 앞에 다가구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선 순위 설정은 2007년도 9월 18일에 있는 근저당권 등기입니다. 등기사에서도 2007년 9월 18일 이후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는 소멸이겠죠. 그리고 2007년 9월 18일에 이후에 있는 임차인 전입도 모두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관계로 모두 다 인도명령 대상이 다 나올 거고요. 이 전세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물건을 외관도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주차도 괜찮고 그리고 앞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제가 이 물건을 다가구 입찰할 때 별로 이런 유형은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자, 그거는 뭐냐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임대 물건을 봤을 때요. 원룸 월세 물건을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월세 매물 개수를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체로 했을 때 원룸의 원룸 개수가 155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필터링으로 보증금 200만 원 이하로 걸었을 때 물건 개수를 캡처를 해온 건데 이때는 109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물 개수가 155개인데 보증금 200만 원 이하가 109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룸 임대 매물이 보증금 2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200만 원 이하니까 여기에는 뭐 보증금 50에 월세 40만 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뭐 35만 원 이런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보증금이 많고 그리고 이런 동네의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단기를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면 저는 이러한 동네를 입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면 이 자체가 여기는 임대 수요가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를 방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임대인은 월세 받는 입장에서 보증금을 높게 받으려고 합니다. 뭐 웬만하면 500만 원, 뭐 받을 수 있으면 1000만 원 받아 놓으려고 하죠. 왜냐면 월세를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시설물을 뭐 해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두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단기를 받기 싫어하죠. 임대인들은 단기를 받기 싫어합니다. 임대인들은 단기로 뭐 2달, 3달 이렇게 받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고시원을 했죠. 주택 명의도 써가면서 월세를 받는 건데 그런데 이 동네 자체에 전반적으로 저보증금과 단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임대 수요가 여기는 넉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옆에 공업단지가 산업단지가 있지만 근처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뭐 다른 선호되는 동네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동네 자체 제가 이 대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여기를 선호하지 않는 뭔가 이 지역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보증금을 필터링을 했는데 저보증금이 대체적으로 많다. 그런 동네는 패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 사건 번호 2025 타경 5861이고요. 주소는 청주시 우엄동에 있습니다. 48-3번지고요. 토지 면적은 192평. 와, 되게 크네요. 그죠? 건물 면적은 214평입니다. 토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네요. 자, 그리고 감정가 시작은 17억 8천, 거의 18억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2번 유찰이 돼서 8억 7천 정도의 지금 현재 최저가로 경매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도 왜 제가 입찰을 추천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경매 무료로 배워보세요. 일단 경매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경매 사진 보면은 진입로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루형 토지예요. 그래서 대지하고 완전히 인접해 있지 않고 자루형 토지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본건에 진입하는 그런 건물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안쪽에 파묻혀 있는 그런 건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또 안쪽을 보면은 자주식으로 주차 대수도 굉장히 좀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게 다 잘 지어놨고요. 그리고 복도 내관도 보면은 뭐 되게 깔끔하게 파손된 곳 없이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 부분이 조금 옛날에 지어서 그런지 조금 올드하네요. 간접등은 있기는 한데 저 같으면 여기 부분도 차라리 우물 천장 이 부분을 그냥 합판으로 한 판 친 다음에 간접 조면을 그냥 깔끔하게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복도 벽 부분도 이게 유럽 미장인가요? 유럽 미장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도배지네요. 도배지로 깔끔하게 해놨고요. 전체적인 복도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는 이쪽에 있고요. 우엄동 하면은 여기 청주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대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엄동은 이쪽에 청주의 전체적인 지도를 봤을 때 우엄동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구시가지 쪽이거든요. 이쪽이 시청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주를 봤을 때 선호하는 동네는 동쪽보다는 저는 서쪽을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SK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많죠. 여기 산업단지에는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임대 수요가 여기가 훨씬 더 많은 동네고, 그래서 저는 복대동이나 뭐 복명동, 사창동 이런 데를 이쪽 우암동 쪽보다 훨씬 더 선호하고, 임대 수요도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쪽 우암동 쪽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대학교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학교 하나만 바라보고서 낙찰을 받고서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뭐 대한민국의 어쨌든 인구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서 대학교 수요를 누리고서 다가구를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도 제가 아까 첫 번째 물건 말씀했던 것처럼 저보증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100에 25, 100에 26, 200에 27, 100에 28 이 정도의 원룸 시세는 사실 임대 시세 자체가 조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면은 원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면 괜찮나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최저가가 300에 한 40 정도는 되면서 그래도 임대 수요가 괜찮고 단기 계약이 없는 곳, 이런 곳을 저는 다가구 운영하기 좀 괜찮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2025 타경 563번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06-6번지고요. 토지 면적은 67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35평입니다. 자, 경매 감정 가격은 9억 1천만 원에 감정이 시작돼서 현재는 두 번이 유찰돼서 4억 4천6백만 원의 경매 진행 중입니다. 자, 외관 사진을 보면은 뭐 오래된 다가구다 보니까 뭐 여기 동네에서는 다 이 정도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임대를 놨을 때 이러한 컨디션 자체가, 그 동네가 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뭐 딱히 임대를 채울 때는 전혀 뭐 단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 샤시는 또 되게 깔끔한데요. 하이 샤시로 잘 되어 있고, 뭐 외관도 보면은 어디 하나 뭐 다친 곳 없이, 그래도 뭐 오래된 다가구 치고는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복도는 뭐 오래돼 있으니까 다 이 정도 컨디션입니다. 저는 이런 오래된 물건들을 보면은 막 고치고 싶어요. 뭐 인테리어 병이 걸렸는지,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오래된 물건들 낡은 거 보면 막 고치고 싶은데, 여기도 뭐 고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일단은 벽 이거 좀 탈락이고, 위에 저 조명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도는 조금 힘을 주면서, 이런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시트지로 하거나 아니면 뭐 페인트로 싹 발라놓으면 또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문고리 같은 것도 좀 바꾸고 싶고요. 그리고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을 보면은 방수를 역시나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냥 생 시멘 바닥이고요. 위에 이렇게 또 정리 안 돼 있는 이런 물건들을 보니까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건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정왕동이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저기 그 산업단지 쪽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기가 또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가구 임대 사업을 할 때 이 동네가 외국인이 좀 많은 동네인지 뭐 그런 것도 조금, 내가 내국인들만 임차인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은 뭐 상당히 안 좋지만 최저 가격이 가격인지라 4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땅도 67평이나 되는데 4억 4천 얼마였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든요. 외관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됐어도. 근데 저는 왜 이 물건을 입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보면은 층별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마다 가구 수는 한 가구 한 가구 한 가구에서 총 3가구입니다. 아까 우리 복도 사진 보셨잖아요. 거기 복도에서도 일단 3개가 보였어요. 호실 수가. 그러면 일단은 위반이죠.
무조건 가구수 위반이죠. 그죠?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경매에는 우리 현황 조사하시는 집행관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황 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경매 사건의 집행관이 현황 조사서를 기재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재사항 보시면은 뭐 소재지, 뭐 점유 관계 나와 있고요. 임차인 당연히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밑에 부분을 보면은 총 24명, 24분이 임차인으로 등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세 가구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현황조사서에 보니까 24명,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을 했더니 24명이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가구수 위반을 한 거죠. 가구수 위반을 한 다가구는 저는 절대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 건축물인데 옥상 부분에 뭐 10제곱 미만으로 되어 있는 뭐 가건축물들, 조그만하게 가건물을 하나 지어 놔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됐다, 이거랑은 좀 레벨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이제 뭐 10년에 한 번씩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이러한 경미한 것들은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통해서 또 양성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면적이 작거나 경미한 부분은 내가 낙찰을 받아서 그 부분만 철거를 하면은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구수 위반은, 이거는 이 건물을 부셔버리기 전까지는 아예 양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인데 가구수를 위반한 그런 다가구 물건들인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대 가격이 좀 별로여서 낙찰 받지 말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가구 경매 물건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다가구는 낙찰받지 마세요 라고 오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다가구 입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